먼저 어떻게 하시다가 재테크 전문 채널 이쪽으로 좀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전에는 이런 쪽 방송 쪽에서 일을 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창업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방향을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턴하게 된 계기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공공기관 출신입니다. 아시는 분들이야 다 아시지만은 이제 수능을 다들 보셨을 텐데 수능을 출제하는 공공기관, 정확히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의 공공기관에서 만 6년, 7년차 때 퇴사를 하고 이제 유튜브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공공기관 명을 좀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뭔가 시험이 잘못 나왔거나 복수 정답이 나오거나 그럼 항상 뉴스에 나오는 기관입니다. 네. 이런 데는 어떻게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일반 공사 채용하듯이 공채로 시험을 보게 되고 필기도 있고 요새는 요새는 NCS겠군요. 그때는 이제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이제 있죠.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공공기관 딱 이러면 첫 번째로 딱 드는 생각이 직업적 안정성이잖아요. 안정성. 실제 그렇죠. 그렇죠. 또 공공기관마다 또 다릅니다. 공공기관도 레벨로가 또 다 다르거든요. 이게 통폐합이 되는 되게 마이너한 공공기관도 있고 이제 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굉장히 메이저급 큰 회사도 있고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예산적으로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축에 속하는 공공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들어갈 때 또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데요. 박 터졌습니다. 한 70대? 야,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걸 뚫고 들어가셨는데. 우연히. 운이 좋게. 네. 그렇게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6년 정도 다니셨으면 굉장히 일에서도 노하우도 많이 쌓였을 것 같고, 편해지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되게 많은 점들이 더 좋아지셨을 것 같은데, 왜 6년 만에 이 좋은 직장을 좀 그만두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게 이제 좀 약간,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고, 이제 비전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공공기관이 저는 되게 굉장히 잘 맞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전공이 수학교육이었기 때문에 수학교사를 하려고, 대학교도 그렇게 전공을 잡았었고, 좀 뭔가 각이 딱 나오죠. 뭔가 아버님께 더 조언도 잘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보수적인 집안에서 수학교육 전공으로 수학 선생님을 하겠다. 뭔가 이렇게 좀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그런 관점에서 직장을 구하는 걸 좀 좋아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공공기관이 저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 뭔가 좀 답답하다. 내 옷이 아닌 걸 자꾸 입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들. 안정적이긴 하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누가 알아주고 뭔가 딱 들으면 그럴싸한 직장에 다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다 회사마다들 사정이 있겠지만은 여기도 그런 좀 답이 안 나오는 사정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일부 있었고 저는 이제 그게 조금 불만족스러웠고 그런 연줄 좁은 이 행정직들 간의 그런 어떤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지방 이전이 있었죠. 이제 세종시? 충북 진천. 세종시였으면 아마 갔을 겁니다. 네. 세종시였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세종시는 갔겠죠. 왜냐하면 고향이 또 대전 출신이다 보니까 세종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천으로 가니까 이게 내가 굶어 죽더라도 서울에서 굶어 죽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굳이 내가 이걸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퇴사 1년 반 전부터 이제 들었던 거죠. 이게 인터뷰 내용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게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 한 4년 정도 지나신 건가요? 네, 3년 8개월? 4년? 이 정도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유튜버는 사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과 비교를 하면 우선 직업적 안정성이나 매우 떨어지죠. 매우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컨텐츠 업이라는 게 되게 감정적으로도 일일비 할 때도 많잖아요. 네. 이게 되게 극과 극으로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이쪽으로 오시게 됐냐? 아니면은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좀 다른 곳으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고려를 했으면 이직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가졌었는데 이게 다른 공공기관이라고 다를까?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었었고 그래서 검색도 많이 해봤었어요. 다른데 그것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한국전력 시험도 안 봤었거든요. 한국전력도 시험 보고 필기도 붙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회사 중요 일정과 겹쳐서 안 갔거든요. 네,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이제 공공기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거기라고 다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걸 접고, 그럼 이제 완전히 방향을 턴해야 되겠는데, 그럼 뭘로 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라 그러지? 대도서관, 뭐 이런 이제 1세대 BJ들의 활동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고, 이게 뭐지? 해서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제 연구를 해보게 되고, 이게 되게 매력있다. 영상 매체를 올려서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러면 나도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게 된 거죠. 내면에 또 다른 자아가 있으셨던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전혀 저도. 저희 어머니도 몰랐다고.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말해서 지금은 만족스러우세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만족스럽습니다. 이 유튜버가 되신 게. 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는 후회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으세요? 후회합니다. 이제 후회하는 이유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됐을 걸. 나오기 전에? 네. 일단 그런 치열하지 못했던 부분. 조금 너무 이걸 루즈하게, 아직 나는 월급 받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적당히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약간 아니라는 생각. 조금 더 밀도 있고 치열하게 준비를 했어야 됐다라는 게 일단 한 가지 아쉽고, 그다음 두 번째는 너무 늦게 퇴사를 했다. 조금 더 빨리 치열하게 준비를 했었더라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뭐 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도 있게라면 약간 그 파일럿 테스트처럼 그 직장에 다닐 때 뭐 영상을 올려보거나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볼 걸.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좀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더 많이 배워보고 또 영상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되는 걸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 또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반응 보고 이런 거 하면 또 그 현장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렇게 영상 클릭해서 한번 딱 보시지만은 이게 뒷단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리고 촬영할 때도 막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고, 저는 지금도 혼자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저 라이브가 네트워크가 끊어지진 않을까? 음성은 잘 들어갈까? 저 주변에 밖에서 왜 이렇게 떠들지? 뭐 누가 좀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고 이게 재밌는 걸까? 막 이런저런 신경 쓸 게 진짜 많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잘 달려오시고 지금 이제 구독자가 13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3만 명. 그것도 진짜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또 하셨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채널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당시에 뭐 대도서관도 보셨을 거고, 뭐 먹방도 있고요. 게임 뭐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에 좀 이렇게 좀 집중하신 이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제가 대전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로 20살 때 상경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주거 환경도 정말 한 스텝씩 다 밟아왔거든요. 일단 고시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올라와서 딱 고시원. 복학하고 나서 오피스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는 원룸으로 갑니다. 반지하 원룸에 있다가, 그 다음에 2층 원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월세로 갔다가, 이제 아파트 전세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자가가 없네요? 많이 다니셨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스텝씩 정말 이렇게 빵 터지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인생에서. 그 주거 지역도 이렇게 하나씩 이제 올라오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사건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오피스텔에 있을 때가 대학교 때였는데, 그때 이제 집주인이 경매를 통해서 바뀌게 되면서, 이게 경매라는 거구나.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하면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이제 그 어린 마음에 좀 이런저런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왜냐면 집을 자꾸 띵동띵동하고 밤에 누가 보러 오고 문 열어달라 그러고 집 좀 보러 왔다 그러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집주인의 채무 고지서 뭐 그 독촉장 뭐 이런 거 있죠. 뭐 러시안 땡땡 뭐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독촉
채무 변제해라 이제 그런 최고서 이런 것들 이런 게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아, 정말요? 진짜 계속 오더라고요. 빨간 글씨로 막. 그분이 안 보는 거죠? 가져가지는 않는 거군요. 주소지만 여기로 해놓고 딴 데로 사시는 거죠. 약간 가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쌓이더라고요. 저도 집주인 전화했더니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쌓이고. 버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뜯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스트레스였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상황들에서 이게 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일상생활에서 내가 빌려 쓰든 내 걸 쓰든 어쨌든 집이라는 건 의식주 중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부동산으로 잡은 게 좀 뭔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잖아요. 의식주 안에서는 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옷은 내가 관심이 없고 패션 이런 건 관심이 없고 먹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귀찮아 먹는 것도. 네. 그래서 이제 주가 남아가지고 주거를 가지고 내가 주제를 잡으면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어쨌든 누구든 빌려 쓰든 사서 쓰든 어쨌든 써야 되니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부동산을 잡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의 경험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핵심 니즈까지 이렇게 결합시켜서 그 주제로 이렇게 잡으신 거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 이렇게 부동산으로 이렇게 시작하실 때 막 자금적으로나 막 그런 문제는 없으셨어요? 어떤 준비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퇴직금을 깠죠. 그런 걸 좀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하셨나요? 퇴직금 외에도? 그렇죠. 대출을 받아놓은 게 이제 일단 있었고, 신용대출. 근데 그것도 좀 되게 실수를 한 게, 저는 이거를 한번 받아놓으면 그냥 계속 연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지했던 거죠. 네, 신용대출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된다,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니까, 나름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이게 또 일부를 갚아야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되게 많았거든요. 대출이 뭐 투자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갚으래요. 한꺼번에 다 갚으래요. 근데 몰랐던 것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필요한 장비나 이런 뭐 컴퓨터도 그렇고요. 퇴직금으로 이제 일단 까자. 수입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도 유튜브 이런 쪽이 약간 그 프랜차이즈 창업, 카페 창업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좀 비용이 조금 덜 들기는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사람이 좀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이러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고. 네, 그래서 불리했나 보다. 굉장히 불리했어요. 굉장히 불리했고, 또 저는 이제 보통 부동산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보통 자기가 전문가라서 뭐 이렇게, 분석도 해주고, 강의도 팔고, 컨설팅도 팔고, 뭐 이렇게 책도 팔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책이 없어요. 뭘 팔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고민들, 포맷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번 모시고,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라는 컨셉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거거든요. 아마 그때 인터뷰하는 채널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네. 부동산 쪽 인터뷰로는 아마. 그렇구나. 네. 지금은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죠. 4년 전, 한 3년 전 뭐 이때는 진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에 그렇게 이제 좀 후회되는 지점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극복하게 된 뭐 노력 있을까요? 기억에 남으시는 뭐 계기? 일단 금전적으로 좀 이 돈 쓰는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일단 투자했던 걸 팔고 금매로 던집니다.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금매로 던지고 또 이제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던지면서 가는 거죠. 던지면서 팔고 또 이제 그 팔면 또 그걸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은행에서 갚으라고 또 해요. 10%씩 갚아라. 그럼 이제 원래는 다 갚아야 되는데 그 은행이 이제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거래 은행이었어요. 그만두니까 이제 완전 조건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바뀌죠. 뭐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뭐가 재직증명서를 떼다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가서 이제 대북의 팀장님 잡고 이제 읍소를 하죠. 나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수입이 당장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걸 전액을 다 갚기가 어렵고 연장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뚜렷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방법이 없겠느냐 이제 굉장히 난처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사정을 했더니 이제 그러면은 6개월에 10%씩 갚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정말 열심히 딱딱 갚았죠. 네, 진짜 막 숨 막히더라고요. 숨 막혀요. 그 1,몇백만 원씩 갚았거든요. 6개월에 1,500만 원인가 1,200만 원씩인가씩 이렇게 갚았는데 이제 아파트 팔고
갚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제가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어떻게 이게 희망이 빛이 생기나요? 처음에는 진짜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고요. 왜냐면 뻔히 알잖아요, 제 상황을. 또 전에 또 좋았잖아요. 네. 그 좋았던데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막 애가 헤매고 있는 거야.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 인터뷰 하셨던 초창기 때 이제 저를 인터뷰를 도와주셨던 분들 정말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왜냐면 수입이 없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뭐 이런 것도 해봐라 저런 것도 해봐라 이런 거 좀 고쳐봐라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이 어쨌든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많이 배우러도 다녔고 많이 만나고 다녔고 네, 그렇게 좀 극복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 1차적으로는 수입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셨어요? 6개월,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익은 유튜브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이지 않습니까? 광고 수익. 그게 지금은 빨리 되잖아요, 승인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막 밀렸어요. 적체됐었거든요. 뭐 우편 보내면 3개월 걸리고 맞아요. 이랬어요. 네, 초창기 때는. 그때 수익 신청이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뭐가 없어요. 뭐 조회수가 나와도 안 되고 뭐가 조회수가 빵 터져도 뭐 다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게 한 6개월 넘어서부터 나오기 시작해.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외주 광고가 이제 하나씩 막 분기별로 하나씩 들어오는 것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고 뭐 그런 게 그게 이제 한 8개월 때부터 조금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페이스북 한창 유튜버 뜨기 전에 그때 이제 들어왔거든요. 네. SNS가 뜰 때. 그때 이제 출판사 카드뉴스 25만 원인가 받고 만들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게 그 시기가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대단하시네요. 그걸 또 견뎌내신 것도 대단하시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 겪으시고 나니까 이제 그래도 만족스럽고 이제 지금은 이제 훨씬 또 좋으시고 네.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어떤 정상 궤도나 탑티어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은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황. 네. 그러면 이제 수익이 그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뭐 6, 8개월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게 수익이 약간 이제 좀 그래프 그 경사도가 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좀 계기는 또 뭐가 있었나요? 유튜브 수익 자체가 좀 느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콘텐츠가 괜찮거나, 뭐 조회수가 많이 생기거나, 뭐 이러면은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유튜브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노하우 같은 거 얘기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렇게 하면 빵 터졌습니다. 뭐 며칠 만에 뭐 얼마 벌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거북이 같이 가, 그냥. 느리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하는 거죠. 네. 항상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게 없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네, 지금 한 3년 8개월 동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38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려면. 그래도 여기 보면은 조회수 되게 높은 거 많던데요. 뭐 그런 뭐 이제 간간히 이제 좋게 봐주시는 것들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막 빵 터지고 이런 거는 거의 저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도 그런 것도 뭐 그렇게 또 표현하셨지만 사실 그 가운데 사라진 데도 많잖아요. 사라진 채널들. 네. 그렇죠. 처음에 막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아예 채널 삭제되기도 하고 폐쇄되기도 하고. 그렇죠. 사라지는 것도 이해는 돼요, 사실. 버틸 재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저 같은 놈들도 있다. 네, 존버. 네, 존버.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초기에는.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막 같이 주변에서 하셨던 분들 보면은 지금 막 저만 남았어요. 다 사라지고.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버틸 힘이 없고 이거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도 없고 본업들이 다들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거를 여쭈고 싶은 게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공공기관의 직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기업의 대표.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뭐가 생기지 않고. 네. 그리고 누가 따박따박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한 만큼
이제 수입이 생기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좀 마인드 차이 같은 게 있으신가요? 많이 다르죠. 일단 공공기관 직장이잖아요. 공노비. 공노비. 네, 공노비죠. 네, 공노비, 산노비 아니면 백수거든요. 이제 공노비에서 백수가 된 겁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가 된 거죠. 공노비였을 때는 이제 그런 밸런스, 워크앤 뭐 라이프라고 워라밸?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되게 좋았어요. 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는 내가 야전 사령관이 돼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뒤에 아무도 없어. 내가 가야 돼. 약간 이런 느낌? 네, 돌격대장, 야전 사령관, 내가 또 전투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으로 좀 바뀐 거. 막 전투도 하고 어쩔 때는 또 막 뒤에서 양식 군량도 돼야 되고 네, 그렇죠.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막기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혼자 다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워라벨보다는 어떻게 이제 할까? 내 사업이나 내 채널의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까? 계속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워라벨보다는. 그렇지 않으세요, 이사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피곤할 것 같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만족스럽다고 표현을 하시는 건지. 내 거잖아. 공노비는 너의 거, 국가 거, 공공기관 거.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만큼 내 거가 오롯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실패를 해서 못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으로는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재밌고, 계속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있고, 실력 있으신 분들은 진짜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진짜 잘 되면 이거는 진짜 상한이 다르잖아요. 없죠. 네, 상한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참 그런 확장성,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되긴 하지만 그 내적으로 또 그런 게 있고 내 것이라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거에서 오는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한이 열려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24시간 두뇌가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를 견뎌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요즘은 좀 이제 하루 유튜버의 일상. 네.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왜냐면 먼저 좀 더 붙이면 유튜버를 지금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초등학생들은 직업조사하면은 막 3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유튜버가.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조언을 해줄 수가 없대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건 대강 알고 또 건너면 친구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유튜버는 아직 좀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겠죠? 소수인 거야. 그러니까 모른다고 조언을 못하니까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상에 대해서. 이제 촬영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긴 한데요. 촬영이 없을 때 이제 평상시라면 루틴이 있습니다. 저도 루틴이라는 게 있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운동을 갑니다. 피트니스 센터. 요게 이제 한 16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침에. 막 무슨 뭐 몇 개월 동안 나는 몸을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가서 씻으러 간다. 이런 느낌이면 16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뭔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배 왕자를 만들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가서 씻고만 오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16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1시간? 한 2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뭐 어떤 운동 하세요? 뭐 기구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도 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씻고 오면 이제 기분이 좀 리프레시가 딱 되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사실 아이 상쾌해 하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비몽사몽한 채로 가서 씻으러 간다 하고 운동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 오면 이제 그때부터 딱 리프레시가 돼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가 딱 좋아서 이제 파이팅 넘친다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커피포트 물 한번 뜨거운 물 해서 이제 카누 먹어줘야 됩니다. 카누 먹어주고 그다음에 카누 딱 갖다 놓고 이제 업무 보죠. 이제 메일이라든지 써야 되는 거, 뭐 블로그라든지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이제 편집. 이제 전날 밤에 했었던 편집 같은 거 있으면은 편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연락 같은 거. 가장 연락이 많이 오는 게 오전 시간대 전화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처리할 거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미팅이 있으면 이제 차 미팅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미팅 위주로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저녁에는 이제 뭐 회식 겸 미팅 같은 거 있으면 미팅하고 이제 들어오고 약간 이런 느낌. 잠은 좀 잘 주무세요? 네, 잠은 자야죠. 네, 잠은 자야죠. 잠은 혹시 몇 시 정도 주무세요? 12시에는 자는 것 같아요. 네, 12시에는 자야 돼요. 6시간, 7시간 또 주무세요? 네, 그 정도는 자야 또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줄여서 할 수는 있는데 저도 이제 급할 때는 줄입니다, 잠을. 근데 막 2-3시간 자고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딱 뇌가 멈춰버리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머리가 무거워져서. 제가 그 창업하신 분들 인터뷰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들 되게 스트레스가 많고 불면증 시달리고 불규칙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거든요. 왜? 못 벌거든. 아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네. 그런 루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회사 밖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돈 다음으로는 이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원래 루틴 공공기관에서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체질적으로 잘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맞지 않는 분들은 루틴부터 제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언제 자기계발 강의를 들을 거고 언제 독서를 할 것이고 저는 이제 저녁에 독서를 하거든요. 자기 전에 영상 편집을 하면 좀 눈이 아파서 이제 그때 좀 독서를 하는 편이고 그런 루틴들을 자기만의 루틴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6년 동안 이 아침 운동을 지속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습관. 네. 그러면 이거는 직장을 그만두시고 창업 초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똑같습니다. 이 기구 운동을 하면서 이제 좀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야. 뭐 해야 될까? 막 이제 그런 고민들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못했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한 세트 쉬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아니, 이게 너무 대단한 게, 이게, 물론 그냥 아침에 운동하는, 요렇게만 생각하면은 단순할 수 있는데, 이게 5만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돈을 못 벌 때는 특히나 더 그렇죠. 압박이 막 생기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걸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저는 막 침대에 더 누워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소파에 앉아있거나, 폭식을 한다거나, 네. 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먹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단하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버티시고 4년을 지속해온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좀 풀어내고 어차피 잘 안 된다고 일이 잘 안 된다고 술 퍼먹은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문제가. 뭐 내가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을 더 잔다 한들 해결되지 않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그냥 내 루틴대로 간다.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간다. 약간 이런 느낌. 현재 상황에서. 그런 느낌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치러 가시면 됩니다. 씻으러 간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고. 네. 그렇군요.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루틴, 그 꾸준함, 16년 이런 것들 보니까 진짜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좀 존버 정신, 꾸준함 이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좀 탑재되어 있으셨나요? 그렇죠. 이제 뭐 가정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이제 결핍이라는 그 DNA가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뭔가 배우는 것도 빠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좀 나는 항상 남들보다 한 20-30%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자세? 학교 다닐 때도 뭐가 쟤는 한 번 쓱 보고 다 외우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잘 안 돼.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국사 연표 같은 거 뭐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잘하셨을 것 같은데. 왕 이런 거 잘 안 외워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맨날 국사 시간에 맨날 이렇게 국사책 앞에다가 막 무협지 묵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맨날 봐요. 외란종 결자. 몰래 보고 쉬는 시간엔 자고. 근데 시험 보면 저보다 성적이 그냥 좋거든요. 물론 이제 밤에 무지하게 한다는 걸 몰랐죠. 그때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나는 부족하다. 항상. 집안 환경도 그렇고, 스스로도 좀 주어지는 여건이 그렇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자각을 하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똑같다, 남들과. 약간 이런 느낌? 그 결핍을 되게 좋게 승화시켰네요. 좋게 해야죠. 네, 좋게 해야죠.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고. 좌절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쵸. 교과서적인. 네, 그쵸. 야, 그렇구나. 짧게 인터뷰를 했지만, 좀 낙관적인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그래요? 네, 표정이 좀 밝으시고. 올해부터 밝아졌습니다. 네, 작년까지 어두웠고요. 네, 올해부터 조금씩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는 다 그러면 거기 대전에서 나오신 거예요? 네. 그 대학교를 서울로 오신 거고요?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그 평일과 이제 평일의 루틴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주말도 비슷하신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빨간 날, 뭐, 토요일, 공휴일, 크리스마스, 추석,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도 저는 인간이라면, 이게, 뭐, 1년 차는 괜찮을 것 같은데, 2년, 3년, 4년 되고 이러면 추석 때,
뭐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좀 쉬고 싶고 네. TV 보고 싶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저도 나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루틴들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가져가는 편인데 이제 조금씩 체력이나 이런 게 연료가 깎이면 약간 번아웃처럼 이제 좀 약간 집중이 조금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푸는 방법이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영화나 그런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 이제 맥주 한 캔 정도 해가지고 이제 편집을 다 하고 이제 보상을 주는 거죠, 저한테. 편집이나 이런 거 딱 끝내놓고 업로드 딱 예약 걸어놓고 이제 그런 거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리고 참 요즘에 그 넷플릭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거 보면은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과들이 컨텐츠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옛날보다 되게 좀 가능성이 많이 생기고 밝다고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뭐 문과냐 이과냐 전공이 뭐냐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성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떤 취향을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전공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잡아 나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대학하고 대학원을 상경대 쪽으로 다 나왔는데 이게 문과, 인문학 이런 쪽들은 사실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유명 대학도 막 통폐합이 되고 과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잘 살리면 뭐 예를 들어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분들은 워낙 책을 많이 읽고 글도 잘 쓰고 말도 잘 하시니까 살리면 유튜브로 요즘에는 너무 잘 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렇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평등이란 무엇인가인가? 뭐 그 책이 있어요. 되게 얇은 책인데 파란색 책이거든요. 그 외국 철학자분이 쓰신 책인데 과연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맞냐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의 책인데 한 책 분량이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조그만한 책인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중간에 보다가 이게 너무 어렵다. 철학자분이 쓰신 책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좀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분들 이 문과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진짜 큰일 한 것 같아요. 이게 수익 배분이 뭐 퍼센트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크리에이터한테 55를 주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유튜브가 40, 오히려 더 적게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사실 뭐 미미하게 주긴 했지만 너무 수치가 작아서 거의 뭐 컨텐츠를 이렇게 올리는 분들한테는 돈을 안 줬잖아요. 네. 근데 참 유튜브가 들어오면서 그 경제적인 부분이 진짜 크잖아요, 사실. 그거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저는 제가 볼 때 크리에이터 쪽은 더 미래가 밝아지지 않나. 왜냐면 이 유튜브를 이기려면 뭔가 더 수익을 더 주거나 아무튼 그런 비슷한 쪽으로 크리에이터한테 혜택을 줘야 이 네트워크 구조가 깨지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더 훨씬, 그러니까 선발주자가 유튜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후발주자들은 이거보다 더 줘야 되거든요. 훨씬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움직일까 말까 이제 이 정도인데 이미 50대가 가장 시청을 오래 하는 앱이 유튜브거든요. 지금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이미 19년도부터 1등이 됐었기 때문에 카카오를 넘어서 무궁무진한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딱 50대 얘기해 주시니까 딱 또 하나 기억나는 채널이 뭐냐면은 그분은 트로트 방송 있잖아요. 가수나 이런 아니면 트로트에 꽂히셔가지고 네. 그것만 리뷰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요? 네, 노래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TV에 트로트 경연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방송. 그럼 그런 거 나오면 방송 리뷰해주고. 그러면은 사실 그게 예전에 이런 유튜브가 없었을 때는 저거를 어떻게 정규 방송으로 편성해서 밖으로 내보내기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 그걸로 엄청 잘 나가요. 하루에도 막 영상을 막 4개씩 5개씩 올리는데 뷰수가 다 10만 이상이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대단하시고 그리고 그분 제가 봤을 때 나이가 60 정도 되시는 것 같거든요. 5, 60? 벌써 부럽지 않죠. 수입으로 봤을 때. 기획이 되게 대단하시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저게 뭔가 이렇게 TV라는 기존 전통 미디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시도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근데 그거를 시도하시고 이렇게 빵 터지신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기획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로 다시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려고. 근데 이게 뭐 레드오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블루오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팔고 있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다 통틀어서
레드오션 아닌 게 있나요? 다 똑같습니다, 사실. 뭐 파는 쪽이나 뭐 이걸 음료수 시장이든 핸드폰 시장이든 볼펜 시장이든 뭐 서비스가 됐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책 시장이 됐든 레드오션 아닌 건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안에서 내가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 기회를 내가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낼 거냐의 문제인 거지. 레드오션이니까 하지 마.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야, 이런 거 이제 다 올랐으니까 하지 마.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그 안에서 또 기회를 찾고 그걸 연구하는 게 포인트인 거지. 레드오션이니까 할까요 말까요? 사실 이거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할까요 말까요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덮어놓고 유튜브는 이제 끝났어. 이제 뭐 대형 채널들이 다 먹었어.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모든 게 레드오션, 뭐 블루오션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뭔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네, 원래 인생이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네요. 고에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구나. 그러면 컨텐츠를 지금까지 그래도 몇백 개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중에 뭐 이슈적인 것도 있고 실시간, 뭐 자극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어떤 거는 되게 화려한 편집 기술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떤 컨텐츠가 좀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인터뷰다 보니까 그분의 진정성 이 정말 그 영상으로만 봐도 느껴지는 콘텐츠들이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썸네일이나 이런 건 자극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이제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로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진정성이 있냐 없냐. 약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진정성. 네,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있냐, 진정성과 메시지가 있냐. 약간 요 포인트. 그러니까 막 화려한 뭐 이렇게 편집 기술 있잖아요. 뭐 화면이 막 바뀐다거나, 뭐 자막이 막 이렇게 그리고 뭐 효과음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화질이 너무 좋아, DSLR 뭐 최신식으로 찍고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정말 부수적이다. 정말 부수적이다. 물론 이제 앞에 있는 분이 뭐가 되게 멋있어, 장동건이야 얼굴이, 뭐 김태희야 이러면 좀 많이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연예인들 유튜버 하듯이. 근데 연예인들도 보면 유명한 분들도 유튜브 헤매는 분들 보면 메시지가 없고 진정성이 부족하거나 뭔가 좀 내용이 콘텐츠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핸드폰으로 찍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뭐 부동산 사안에 대해서 진짜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느냐 네. 그런 거를 네. 빨리 캐치해서 또 쉬운 용어로 설명해주고 이런 게 다 들어가는 실력적인 요소. 네. 그렇게 통찰. 한마디로. 인사이트. 네. 통찰.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면요, 후랭이님 앞서서도 여쭤보긴 했는데 만약에 다시 한국교육평가원인가요? 네. 거기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진짜 지금 이 길을 다시 걸으실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되나. 걸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약 그런 길을 또 새로운 커리어나 새로운 뭔가 미래를 그려서 나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네.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적어왔는데, 예.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네요. 일단 첫 번째,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어떤 사건 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건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가족 관계라든지 뭐 가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뻥뻥 터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이제 변수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가 발생한다라는 가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금전적인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시간 문제가 됐든 그런 쪽으로 좀 발생할 거다. 이벤트가 어떤 좋지 않은 쪽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충분히 감안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생각했으면
나오기 전에 뭐 한 150만 원 정도를 만들고 그렇죠. 시간도 뭐 한 6개월 생각했다면 한 1년 1년 정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더 네. 여유를 그렇죠. 두라는 말씀.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맥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내 업무 분장표에 있는 일만 내가 열심히 하고 그 팀 안에서만 관계를 잘 맺고 하면 됐었거든요. 꾸역꾸역 그냥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밖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 이렇게 좀 같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메이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 많이 배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독고다이로 나 혼자 잘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박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들과 같이 뭘 해야 되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나오기 전부터 나오고 나서는 당연한 거고요. 나오기 전부터 많은 분들과 좀 교류를 하시고 많이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많이 배워보시고 직접 좀 많이 만나보세요. 사람들을. 뭐 요새는 온라인 강의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시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오프라인 강의도 중요하고 많이 상담도 좀 많이 받아보시고 조언도 많이 구해보시고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사람에게서 온다. 인간관계에서 오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아까 이렇게 유튜브 하시다가 한 6, 8개월 지나서 수입이 생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을 의뢰한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회사 나오기 전에 좀 그런 쪽 분들하고 한 번이라도 얼굴 투고 이 얘기 듣고 이러면 또 그런 걸 그러니까 일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회사 직원이 직접 일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직원의 지인 건너서 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 정도만 알고 있어도 소개가 될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90명 정도 이제 아마 영상이 올라간 것 같고, 한 영상이 1000개 조금 넘는데요. 그거 책 쓰셔도 되겠어요. 직접 다.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네, 근데 정리하자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제 비공개로 엎어진 영상도 있습니다. 찍어보니 너무 진정성이 없어서. 저는 이분의 내공과 깊이를 알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꺼내놓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안 하거든요. 비공개, 엎어. 네, 못 나갑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할 때도. 패널분한테? 네, 못 나갑니다.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쉽지 않네. 너무, 그 시청자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춰줘야지. 근데 그거 이하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아주 가끔. 3년 8개월 정도 하면서 한 2-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너무 어색하게 그림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느껴지시는 거죠. 아주 가끔이지만. 네. 그런 게 좀 있을 때는. 다 압니다, 저는. 네. 과감하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저는 다 느껴지거든요, 이게. 진정성 있게 하는 건. 그러면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막 이렇게 부동산 방송 진짜 많잖아요. 주식도 많지만. 이런 돈과 관련된 컨텐츠가 또 사람의 그 본능을 또 이끄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몇 년 만에 막 몇십억 벌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를 1억 막 했더니 뭐 50억이 됐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진짜로? 실제로 뭐 가능하죠. 가능하기는. 네, 이제 그걸 그렇게 오픈을 하고 다니느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실제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기는. 가능하고. 네, 가능하긴 하죠. 근데 거기서 좀 저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거를 막 이렇게 믿어가지고 또 막 섣불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 3년간 100억을 벌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걸어온 길, 이거는 그냥 참고만. 그 사람하고 똑같이 따라간다고 해서 지금부터. 그분은 2017년에 했는데, 투자를. 그때 증시 상황이나 그때 부동산 시장 규제가 다 다른데, 지금 2021년에 그 돈을 똑같이 갖고 내가 똑같이 그 루트를 밟아서 한다? 안 되거든요. 당연히 안 되지. 더 까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막 강조해요, 돈을. 난 얼마 벌었다, 막 이런 걸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옥석을 좀 잘 가리셔야 됩니다.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진짜로. 진짜 등기가 있는 건지, 진짜로 그 내역이 있는 건지, 거래 내역이 있는 건지도 좀 봐야 될 것이고,
실수한 것도 다 얘기를 해주는 건지 솔직하게 돈 까먹은 거라든지 손실을 본 거라든지 손해를 보고 판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같이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네. 이분이 몇 년 만에 얼마를 벌었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공격당할 게 뻔하고 세무조사 당할 게 뻔한데 왜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할까? 그 사람의 비즈니스 모델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원하는 건지 컨설팅을 원하는 건지 강의를 팔려고 하는 건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비즈니스를 보고 아 이래서 이 사람은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벌었다는 걸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뭐 간혹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어떤 뭐 케이블 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막 무료 상담 해가지고 뭐 080 어쩌고저쩌고 전화하면은 엄청 친절하게 막 그 전자칠판에다가 빨간 글씨 그리면서 막 이렇게 막 동그라미 치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엄청 친절하게 얘기해 주고 전화번호도 띄워놓고 더 깊게 알고 싶으면 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라고 해서 뭘 얘기하는 걸까? 더 듣고 싶어 하면 오세요? 무료로 상담해 준다면 그 사람은 뭘 하는 거지, 그럼? 뭐 먹고 사는 거지? 이런 것들 조금 보실 필요가 있죠. 아,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그 진짜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강의로 먹고 사는 걸 수도 있겠네요. 실제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기보다는 네. 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좀 그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아,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해야겠다.